자,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이제 서울 뭐라고 서울 특별시고 인천 광역시고 옆에 이제 도 옆에 시하고 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그러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러고 도인데 도는 워낙 땅덩이가 커서 뭐하고 뭐로 시하고 군. 양평군 수원시인데 수원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도시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특광, 특시, 군이잖아요. 너무 길어서 이제 도시장 할게요. 도시장. 제가 도시장 그러면 우리 약속이에요. 도시장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 특광, 시장, 군수를 앞으로 줄여가지고 도시장 이렇게 할게요. 우리끼리 특광, 시장, 군수 하려니까 너무 기니까. 그럼 도시장이 누구야 했더니 몰라요. 이러면 가만 안 놔둬 이제. 그러니까 내가 특광, 시장, 군수 그러면 특광, 시장, 군수를 한 개의 도시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짜는 계획도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인데 그때는 부를 때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딱 특정했잖아요. 그럼 특정하면 군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하면 돼요. 양평군이라고 할 때는 양평군 군계획, 양평군 군기본계획, 양평군 군기본계획 이렇게 하면 되고 통칭해서 부를 때에는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 정도만 개념 잡으면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제일 처음에 하는 이유가 계획을 먼저 짠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서울시인데 제가 아까 잠깐 노원에 창동 개발 계획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발 계획이 나오는 바람에 땅값이 올라갔다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 왜 올라갔냐? 서울시에서 그럼 노원하고 창동 사이에 무슨 개발을 하겠다. 그럼 앞으로 거긴가 뭐가 달라지겠죠. 강남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야. 들어봤어요? 창동 노원에 강남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걸? 처음 들었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은 여기 뭔가가 들어오는가 본데? 뭐 이렇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광역도시계획부터 할 건데, 광역 그러면 아까 지역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를 다 묶었어요. 이걸 묶어놓은 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 뭐? 권. 이걸 지정하면 광역기획권은 누가 지정해야 되냐 그러면 2개를 관리하는 2개 이상 관리하는 윗사람이 지정해야 되죠. 그럼 도시를 2개 이상 관리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아까 봐봐요. 특광, 특시, 군이죠. 그럼 이 시군 2개를 묻겠다 그러면 시군 윗사람은 누구였지?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이 시도를 묶는 사람은 누구네? 국장이에요. 그럼 광역기획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는 거야. 근데 국장만 지정한다가 맨날 시험 문제야. 보자마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 맞아 국장만 할 거야. 자기가 법을 만들어요 문제 풀면서. 그거 안 되고 내가 아까 봤던 그림대로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니까 도지사 아니면 국장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돼요. 그럼 이거는 2개 이상 시도를 묶었잖아요. 그럼 시도지사 윗사람이 누군데요? 국장이잖아요. 그럼 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묶었어.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핵심 지역이 앞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갈 주 핵심 지역이에요. 이게 서울시가 지금 현재 주 핵도시로 지금 현재 묶여 있고 위에 파주 있죠. 1차 거점 도시로 묶어놨어요. 1차, 2차 거점 도시구나. 여기 인천광역시 1차 거점 도시고 여기 동두천시 보이죠. 수원시가 1차 광역시 그리고 여기 평택시가 2차. 그럼 여기서 평택하고 파주하고 동두천하고 이천, 남양주는 그 지역 중심 도시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축이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서울하고 수원이 이제 주 핵심 도시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평택하고 어디? 파주야. 그러면 이왕이면은 땅을 사더라도 이 연천 가셔야 돼? 어디 가셔야 돼? 파주 언저리 가야 돼. 파주에 뭔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라인으로 뭔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파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겠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연천에 그 파주까지 연결하는 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저 계획은 그러면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광역적인 체계를 하겠다라는 광역도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도로 연결하는 거는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면은 기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기반시설인데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면 광역시설이라고 해요. 2개 이상 걸칠 때는 뭐라고 한다고? 광역시설이니까 광역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에 관한 거는 무슨 계획에서 짜야겠구나.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서울시 안에서 내부 간선도로 설치하는데 그럼 이건 기반시설이죠. 그럼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짤 때 어디에 도로를 설치해야겠다. 그럼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짜야 돼요. 맞지? 이해됐죠? 예. 그냥 지도 보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단어 외우려고 그러니까 맨날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일단은 이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수도권 공간구조에 관한 광역도시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지정해야 된다. 광역계획권. 인접한 붙어있는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도를 묶어놨기 때문에 시도지사 윗사람은 누구라서? 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한 겁니다. 근데 한 개의 도시의 기본 방향 작성해야 기본계획 보고서 구체적인 집행계획 짜는 거를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던 게 10년 전인가? 그때 갤럭시 노트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걔네가 선전을 할 때 첫 선전이 어땠냐면 얘가 막 달리기 하면서 막 동네를 가서 산을 딱 올라가요. 산을 딱 올라가더니 펜을 딱 뺐더니 산 그림을 막 그려요. 흑백으로 막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펜을 뭘 딱 누르더라고. 딱 그것까지가 딱 해놓고 화면이 바뀌어. 두 화면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색깔 누르면서 막 색칠하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이 흑백으로 돼 있던 거는 구조 골조를 그린 거야. 이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색깔 입히고 여기다가 빨간 색깔, 노란 색깔로 산 색깔 넣고 도로 만들고 건물 그리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계획이라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방향 해놓는 계획은 뭐예요? 기본 계획이고 거기다 색깔 입혀서 집행하는 계획은 관리 계획인 거예요. 그럼 두 개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가 하나의 뭐예요? 도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기본 방향부터 잡아놓고 예전에 한 20년 단위를 대상으로 주로 짰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2000년에 나왔거든요. 2000년에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2020 서울시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20년 뒤에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2000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2000년에 나올 때 거기가 뭐가 들어있었냐면 7지역 중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거든요. 마곡이라는 게 2001년에 나왔었고 상암이 써 있었고 청량리, 용산, 노원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끝났죠. 지금 그 계획은 끝났는데 지금 마곡은 도시 끝났잖아요. 그때 당시 상암은 쓰레기장이었었는데 지금 다 개발 끝났고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2020년까지 온 거고 이제 2030을 2015년인가에 발표를 했어요. 15년인가 16년에 발표하면서 2030 서울 도시계 플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온 게 노원, 왕십리, 청량리, 용산, 구로, 저기 어디야? 저기 문정. 뭐 그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이슈 지역이 어디예요? 청량리가 우리나라에서 노선 제일 많이 가는 곳이에요. 10개 노선 가는 곳이거든요. 지하철 노선 10개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선이 대한민국 청량리에 몰려 있습니다. 집을 청량리로 가야 돼요. 계속 노원에 사셔야 돼요. 집을 사서도 안 되고 지금 사지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청량리 쪽에 개발 계획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하철 노선이 10개가 가는데 교통편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청량리에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창동으로 가고 청량리에서 창동으로 가면 창동이 거점 지역이 되는 거야. 창동 같은 경우는 창동 역사에 있던 그 역사가 어디로 갔냐면 저기 남양주로 갔잖아요. 창동 역사가 남양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 가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야. 창동 역사 종합 개발 계획에서 나와요. 그건 이제 다 개발 계획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남양주로 거기 어디지? 남양주 진건인가? 어디로 갔어 그게? 남양주 어디로 갔잖아요. 진접인가? 진접으로 가면서 그 창동 역사 그쪽 개발하는 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뭐 짰을 거 아니에요. 삼성동 지하 역사 개발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개발 계획이 나오니까 삼성동 땅값은 뭐 엄청 올랐잖아요. 한전
한전이 그 땅을 팔고 10조에 팔고 저 밑으로 갔잖아요. 그 부지가 삼성 무역센터 바로 앞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주변에 지금 땅값이 지금 다 3억이에요. 평당. 3억. 재판치가 3억인데 평당 3억이라잖아. 예. 그쪽 라인이 개발 계획 지하로 연결되고 계획 나온 거 보면 가슴이 이렇게 돼요. 예. 삼성동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예. 아이파크를 샀어야 되는데, 이 30억이잖아 지금. 못 사죠. 옛날 15기 때 샀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때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라 생각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된 거예요. 마곡도 됐고 그다음에 상암도 됐고 다 개발 계획에 맞춰서 됐는데 시간이 늦어질지언정 국가가 하는 거는 진행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간구조 배치해놨어. 그리고 20년 뒤엔 이런 도시를 만들 거야. 이거대로 집행해라 하니까 얘네가 개발이 된 거죠. 집행하는 거는 관리기에서 하겠다. 그래서 얘가 방향 주면 끌고 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는 관리계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면 얘가 따라가는 거는 관리계획이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상위계획이라고 하고 얘를 하위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죠? 하위계획은 상위 부합되어야 되는 건데 부합되지 않았다고 당연 무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을 틀린 부분을 발췌해서 타당성에 맞게끔 검토해서 재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광역하고 기본계획도 방향 제시하지만 광역은 2개 도시 이상이고 얘는 하나 도시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큰 개념으로 봐야겠네. 그럼 광역이랑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겠네? 그럼 얘도 타당성 이렇겠네요. 그럼 기본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해야겠다. 5년. 대통령이 바뀔 때 주로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은 합시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하세요. 5년마다. 그럼 이제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발전 방향 계획을 줄인 말이에요. 행정계획이란 거. 그래서 일단 단어 자체가 싫죠. 이쁜이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싸웠대 이런 거 재밌잖아. 일단 싸워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이번 얘는 싸우는 게 없어요. 이거 뭐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막 들으면 광역이나 기본이나 그거 말 갖고 막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돈하고 연결시키거나 앞으로 우리 동네가 뭐가 계획이 짜진다 그러면 나랑 관련이 있으면 재밌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랑 관련된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실 거는 적응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암기하라 말고 그냥 들어.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나중에 아 이게 그 말을 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처음에 의욕이 너무 과해서 앞글자 막 따요. 앞글자 막 따. 다 외워놓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 들어와요. 근데 한 2달에서 3달 지나고 나면 그 질문한 거 보고 창피해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질문했지 막 이래요. 그냥 한 바퀴 2바퀴 돌면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그 자연스러움이 맨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수립이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획을 수립한다, 입안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가 한 개의 섹터를 옛날에 완전 시골이었어요. 여기. 논밭이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로 깐 거 보이시죠? 건물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이거를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짜는 사람이 계획을 수립한다 또는 입안한다 이런 말 써요. 수립한다, 입안한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게요 라고 했지만 윗사람한테 확정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한다, 결정 신청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윗사람이 도장 찍어줘요. 찍어주면은 이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관련서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보낼 송자, 첨부할 부자 써서 송부. 관련서를 송부하면 입안한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 공고 열람시키는 절차로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계획의 절차는 수립과 승인이거나 입안이거나 결정이거나 이렇게 쓰는데 혼용해서 쓰는데 혼용해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단어랑 결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죠? 상상 딱 했을 때 승인했다, 결정했다. 어느 게 세 보여요. 결정이 센 거잖아. 그럼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효력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고 승인이라는 건 승인이 그냥 그래 방향 잘 잡았어. 요대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구속력이 있으면 이거는 결정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 방향만 제시할 때는 승인하고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확 안 오니까 읽다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볼까요? 그럼 이건 아랫관청이 윗관청한테 승인 신청한다, 결정 신청한다 이러는데 만약에 이게 수원시였어요. 수원시에서 계획을 짰다. 그럼 수원시장 윗사람은 누구겠네? 아, 전라도의사? 경기도의사. 그럼 똑바로 얘기해야지. 그럼 의정부 시장이 짰어요. 그럼 누구한테? 경기도의사한테. 서울시장이 짰네? 국토부 장관, 국장한테.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여기서 구청장은 안 나와요. 왜 구청장이 안 나오냐? 아까 제가 도시가 어디라고 했죠? 특, 광, 특, 시, 군. 구청장 안 나오잖아. 구청장은 누가 다 짜냐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짜기 때문에 행정계획에서 구청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가 구청장 보이면 무조건 답이에요. 구청장은 도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누가 들어갔네? 틀린 거예요. 구청장은 도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는 도시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하되 최근에 그 관리계획 같은 거 집행계획은 수원시장은 대도시예요? 대도시 아니에요? 대도시 권한 줘버렸다고. 그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거니까 수원시장 네가 이 말했으면 네가 결정해.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만 결정 권한이 대도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원자 하면 시도의사 해놓고 옆에 대도시시장이 써 있을 거예요. 왜 걔가 써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봐요. 수립 위반이라고 돼 있어.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결정식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단어를 딱 쓰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면 앞에 게 공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구청장입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짰다면 윗사람이 2명 있었어요. 만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윗사람은 누구지? 이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두 명인데 2명.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지. 나 1시간 전에 뭐 한 거예요? 구청장 윗사람이 아까 특별시는 9로 나눠지고 광역시는 9군으로 나눠졌잖아요. 구청장 윗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가면 허가권자는 원칙이 구청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21층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21층 이상 연면적계가 뭐 10만 이상일 때에는 특별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이 아닐 때는 특광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윗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외워지지가 않고 그냥 단어만 막 외우다 보면 시간 다 가는데 구청장 아니면 특광이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장 군수다 그러면 윗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렇죠. 도지사. 요거는 맞췄네. 시도의사는 윗사람이? 그렇죠. 국장이 나와야지. 국장이.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시군구 윗사람이죠. 그러면 도지사 나와야지. 시도지사, 특광 도지사죠. 누구는 뺐냐면 누구는 뺀 거예요 제가? 특광, 특특 도지사인데 특특은 뺐죠. 특특은 뺀 이유가 특특은 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로 열고 안 쓴 거예요. 시도지사 할 때 특광 도지사에 특특이 없다고. 걔는 위아래 내렸다 왔다 했던 애라서. 기억나시죠? 그럼 대도시장은 아까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윗사람한테 도지사한테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개념 알고 있으면 계획의 수립권자 결정권자는 끝나는 거예요. 이걸 7월 8월 달에 가서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물어본다고. 그래서 오늘 끝내버리자는 거 제 말은.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짜요? 그럼 잠시 커피 한 잔 드시고 갈까? 먹고 싶잖아요. 광역도시계획 그러면은 어디서 짜냐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광역 그러면은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광역계획권을 먼저 한 다음에 요렇게 묻고 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짜서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는 절차로 가는데
제가 광역이라는 거는 2개 이상 도시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나랑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방향 제시하는 거. 근데 집행하는 계획 있죠. 집행하는 거. 여기저기 철도 깔 거야. 여기저기에다가 개발할 거야. 그럼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깐대요. 내 땅에다 도로 깐대. 나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랑 관련이 없을 때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나랑 관련이 있을 때는 구속적 계획이란 말 써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나랑 관련 있냐 없냐를 할 때 방향만 제시할 때 방향 제시할 때 넓게 제시하죠. 그럼 넓게 제시할 때 광역이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 방향 제시하는구나. 광역. 그다음에 계획을 짤 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짜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짜는 게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짜는 게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종합. 그래서 종합이란 표현 들어가면 다 방향 제시하는 거. 종합. 그리고 기본적인 거 제시하는 게 있고 상세하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기본이란 말 들어갔어. 그럼 요거는 전부 다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라 불러, 그죠? 얘네들이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앞으로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무슨 단어가 들어있겠네? 광역종합 기본이란 말이 나오면 다 무조건 비구속적 계획으로 밀어버리고 저 단어 안 나오면 구속력이 있겠구나라고 하시면 돼. 안 그러면 27개를 외워야 돼요. 27개 할래요? 3개 할래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광역, 기본, 종합. 저 단어 나오면 일단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얘 무슨 단어 보이네? 그럼 이제 나랑 관련이 없이 광역적인 정비에 관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일 거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잖아요. 성격이 나랑 관련이 있을 때는 무슨 계획이고 관련이 없으면 비구속이란 말 써요. 그 2개 구분이 돼야 계획 자체가 읽혀요. 그러면 계획을 아까 수립한다라고 했으면 아까 윗사람한테 승인 넣는다고 그랬죠. 그럼 방향성 제시하는 거는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수립을 해서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한다고 그러지 결정이란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수립해서 뭐 신청해? 승인. 근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얘는 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 써요. 수립이랑 입안이란 말은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 얘는 반드시 다른 말을 써요. 서로. 자, 승인하고 넘어갔다. 효력이 없을 때. 결정하게 되면 효력이 있을 때예요. 결정에 따른 뭐 하는 거예요? 고시하는 거고 얘는 승인하고 공고한다고 그래요. 공고하고 끝내라. 얘는 결정된과 동시에 고시해서 진행하는 거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승인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입안에서 결정해라는데 얘는 비구속이잖아요. 그럼 수립해서 뭐 한다고 나와야겠네? 승인해야 된다 해서 수립해서 승인한다는 절차가 나올 건데 모든 계획을 짤 때 대상 지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의정부시를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짜겠다. 의정부야. 현재 의정부시를 인구를 50만까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인구가 49만이야. 계획 왜 짜니? 가만히 있으면 50만 되는데. 그죠?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를 먼저 조사를 했어야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상황을 뭐부터 해야 돼? 조사해야 돼. 그걸 우리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인구,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걸 뭐 한다고 그래? 기초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초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조사를 했는데 여기저기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 주거단지를 만들겠대. 주거단지 만들면 사람들 들어오죠. 인구 유입하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 지어서 일자리 창출하겠대요. 그럼 사람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공장 들어오면 좋아할 거야. 우리 집 앞에? 와, 공장 들어온다. 좋아서 좋아? 공장 들어오면 나 공장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주민의 의사결정도 들어는 봐야 되는 게 맞죠.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의견 청취라는 걸 한번 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의견 청취하는데 이 의견 청취하는 게 공람이라는 게 있고 공청이라는 게 있어요.
공람하고 공청회의 차이점만 기억할게요. 공람이라는 거는 공적 장부를 보여주는 거를 공적 장부 열람하는 거예요. 근데 공청회는 사람들을 장소에다가 모아놓고 계획안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의견 있는 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막 하고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일정 기간을 줘야 돼요. 와서 보라고. 그래서 한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와서 내가 보고 의견서 제출하고 가는 형태고, 공람은 한 몇 시간 정도 그냥 공청회 시간에 의견 제시한 거 타당하면 반영하겠다고 끝나는 겁니다. 어느 게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다시 할게요. 공람이라는 거는 계획안을 다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고 안도 다 보여주고 그 안을 본 다음에 의견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요. 작성해서 공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면 이 사람들이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그게 공람이야. 공청회는 사람들 모아놓고 자,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의견 마이크가 막 들어와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1분 되면 꺼져. 와, 꺼져. 그래서 그리고 들었죠. 의견 들었죠. 그럼 2시가 딱 되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어느 게 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겠네? 공람이에요. 그래서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들은 다 공람하게 돼 있어요. 구속적 계획은 다 공람을 하는 거고, 구속력이 없는 거는 절차상 안 하면 떨떠름하니까 절차에 넣어놓긴 했는데 들어는 봐라. 그래서 공청회란 거 둬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뭘 하겠네? 공청회예요. 구속력 있는 계획은. 근데 시험장은 맨날 바꿔놓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비구속인데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공청회. 구속력 들어가는데 보여줘야지 공람해야 돼요. 그럼 얘 지금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한댔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는 거네? 비구속이니까 공청회겠죠. 그래서 여기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공청회랑 공람이 있는데, 비구속일 때는 뭐를 할 거고 공청회에서 들어는 볼 거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일 때는 공람을 할 거다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람 공청회 할 때 와야 되는데 인구가 150만인데 3명 왔어. 3명. 150만 명 중에 3명 의견이 주민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못할 때 지방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원을 뽑아놔서 그들이 의견 제시 못하면 지방의회 의견도 같이 들어라. 그래서 의견 청취하면 항상 같이 다져요.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의견까지 들어서 수립이 됐으면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하면 되겠네? 승인 신청하시면 이제 승인권자가 승인을 할 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도장 찍으려고 그랬는데, 자, 의정부 시장 윗사람 누구죠? 경기도지사예요.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의정부시 옆에 무슨 시 있어요? 양주시? 양주시에서 여기 역사 문화 뭐 박물관 조성하려고 그래. 근데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 양주시장은 좋아요. 오 나이스 이래? 공장 들어오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계획하고 너무 반대되는 시설이라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 바로 해야 돼요?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는 해봐야 돼. 그래서 협의라는 절차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협의라는 거 먼저 한번 해보고, 협의까지 됐는데 협의가 됐어. 협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금 의정부 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도시계획과 안 나왔어요. 제가 도시계획 출신이거든요. 제가 생긴 이렇게 쪼그랗게 생겼는데 도시계획 전공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분은 경영학과 나왔어. 경영학과 이분 법학과 나왔대. 그럼 계획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심의단체를 만들어놨어요. 25명에서 30명을 지자체에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있죠. 도시계획과 교수님, 그리고 전문단체 기관장, 그래서 한 25명을 도시계획 전문위원으로 위촉해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놔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국토교통부에다 두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에다 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예요. 경기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겠죠. 거기에서 뭘 거쳐야 돼? 심의. 그래서 여기서 심의 통과가 돼야 이분이 승인을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야. 근데 이분은 승인한 사람인데 경기도지사가 잘 알아요? 의정부 시장에 있고 주민들하고 잘 알아? 그럼 이 사람은 승인하고 가만히 꽁 하고 있어야 돼요? 관련서를 보내줘야 돼? 보내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송부. 송부에서 열람시켜주면 끝나는 거야.
송부해서 주민들한테 열람시켜라. 그럼 이 사람이 관련서로 송부하면 공고 열람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비구속적 계획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일 때는 요 수립이라는 단어가 뭐로만 바뀌는 거예요? 입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입안인데 이게 승인이라는 단어는 그거로만 바뀌는 거고 이제 모든 계획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구속력이 있을 때는 공람으로 바뀌는 거고 비구속일 때는 공청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차이점이 이거예요. 자,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넓게 방향 잡는다 해서 광역, 기본, 종합. 요 글자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계획?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행정관청에게는 야, 네가 계획 짰으니까 네가 그 계획 밀고 나가라고 했는데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립해서 무슨 절차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그래도 절차는 참여해서 들어는 봐라 해서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얘는 승인하고 넘어간 거니까 이 계획은 무효입니다 라고 따지거나 할 수가 없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 이런 거 제기를 못해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얘랑 반대되는 개념은 주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여기 도로로 결정됐으니까 이 땅은 조만간 싹 밀어버릴 거니까 거기다 건축행위 하지 마. 행위자에 들어와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야. 행위자에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국민에게 직접적 행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입안에서 우리한테 뭐 해줘야 돼? 결정에 따라 고시까지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중요한 사안을 공청회에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주민들 의견을 보호라고 해서 공람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람이라는 거 한 다음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하시라는 얘기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시험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요 행정관청에게는 구속력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라 광역기본 종합 들어간 비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얘는 구속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얘는 행위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속적 계획이라 한 거고 비구속이니까 얘는 뭐해서 무슨 절차? 수립해서 승인.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얘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예요. 결정이 되면은 이 관련서로 승인한 거 관련서로 지가 꿍 하고 있으면 안 됐죠. 관련서로 뭐 하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주민 의견 들을 때 야 들어는 봐야 된다. 공청회. 야 이거는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보라고 공람.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행정쟁송 옳고 그름 따지지 못해요.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얘는 있어요.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야 국가가 국민이 재산권 보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처분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례를 볼게요.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이게 개발하려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개발하려고 짜는 거야. 개발 안 하면 계획 안 짜요. 개발하려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데 구속력이 없을 때는 뭘로? 있을 때에는 얘네가 의견 제시 안 할까 봐 지방에 의견 들은 거죠. 의견 청취하고 나서 보내면 협의하고 뭐예요? 심의. 그래서 순서가 의협심이에요. 항상. 의협심 순서예요. 의협심. 따라해봐. 의협심. 협의심. 심협의. 의심협. 뭐가 제일 편해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의협심. 의협심이에요. 의견 청취, 협의하고 심의.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승인. 관련서로 뭐예요? 송부. 송부에서 뭐 시키면 돼? 열람. 그럼 여기 보시면 사람 모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걸 모아놓고 듣는 거 뭐예요? 그건 저 구속력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렇게 비구속적 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다. 이 공청회예요. 근데 얘는 와서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걸 이걸 공람. 그래서 공법에서 공람기간이 나오면 보통 14일 이상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람이 한 30번 이상 나와요. 다 14일 이상인데 30일 이상 하는 게 2개가 나오면 나중에 제가 이거 좀 외워주세요 라고 하면 그 2개만 외우면 돼요. 개백은 다 14일 이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는 계획, 국토 종합 계획,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 앞으로 배울 계획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성격이 다 수립해서 승인이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안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정비 계획 이거 너무 많아서 내가 쓰다 말았어요. 얘는 입안에서 무슨 절차? 결정. 와서 보라고 공람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요거 구분하는 것만 되면 모든 계획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볼게요. 광역도시계획 할 건데 아까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특, 광, 특, 시, 군 몇 가지를 도시라고 했어요. 그럼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인데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는 거는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럼 광역기획권을 묶으려면 요게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묶어야 되고? 도사.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그러니까 광역기획권 지정권자는 2명밖에 안 나와요. 국장 아니면 누구예요? 도지사. 국장하고 누구예요? 도지사. 시도지사를 안 돼. 국장하고 누구예요? 도지사야. 근데 이분이 지정해 주셨으면 얘네들이 짜서 얘한테 승인 청하면 되죠. 이분이 짰으면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얻으면 되죠. 그걸 3년 안에 승인 청을 안 하면 이분이 지정한 게 창피하잖아. 직접 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이 사람이 곧 승인권자인데 여기 서울, 인천, 경기예요. 그럼 여기 2개를 묶을 건데 남양주하고 하남을 묶었다. 누가 묶어야지? 남양주하고 하남. 같은 도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묶어야지. 그러면 부천하고 서울을 묶었어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부천이죠. 시 도면은 누가 묶어야지? 국장이 묶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원하고 용인이면 누가 묶어야지? 경기 도지사.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어요. 근데 시도지사라고 자꾸 꼬시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2명 외에는 못 지정하니까 시험장 가면 광역기획권은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게 맨날 지문이에요. 이거 누가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이게 시험장 가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게. 왜 안 보이냐면 내가 머릿속에 2명이라는 머릿속에 그걸 딱 집어넣은 사람은 보자마자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 글씨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셔야 돼. 그럼 한번 해볼까? 광역기획권 지정할 때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했을 거고 요거는 국장이 지정했을 거고 요거는 누가 지정했겠네? 도지사가. 그럼 광역기획권을 지정하면 아까 뭔 청에 개최하라고 했는데 공청회 개최해야 돼요? 공람해야 돼요? 비구속이잖아요. 그럼 공청회 개최할 때 제발 양평에서 개최하면 하남에가 안 오겠죠? 그럼 가운데 쪽에서 해야지. 근데 광역기획권을 이렇게 정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하면 얘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역기획권을 단위로 공청회 개최하는 게 맞는데 너무 크면 수개로 구분하여 공청회 개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하여야 한다가 법조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법조문만 얘기해요. 제가 뭐 수필을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법조문이야.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다 법조문이고 아까 설명한 것도 다 법조문인데 그걸 법조문으로 읽어버리면 딱딱하니까 풀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해볼까? 광역기획권을 A시, B시를 묶을 때 이게 같은 도를 광역기획권을 묶었어. 같은 도를 묶었다고 그럴게요. 그럼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 건데 같은 도에 지정했으면 누가 지정했겠네? 도지사가.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시장하고 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짜겠죠. 윗사람이 지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도지사한테 승인 얻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시하고 도에 걸칠 수 있어요.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겠네? 국장이 지정해요. 그럼 시도에 걸치면은 국장이 지정해 줬으니까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도지사 짜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청 하겠죠. 국장한테 승인청 하면 이 사람이 승인청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이 기다릴 때까지 안 한 거네? 3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이 사람을 물러보는 거예요. 그럼 너 하지 마.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겠다. 그때 도지사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얘네가 3년 내 안 하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3년 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국장 도지사가 할 수도 있지만 시장군수가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시도지사 윗사람은?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시도는 윗사람이?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같이 짤 수는 있는 건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된 거다. 그러면 국가계획이면 다 사라지고 어느 분이 나와야겠네? 국장이 단독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짜다가 둘이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윗사람이 누구죠? 그럼 이 사람은 도지사한테, 시도의사는 윗사람이, 그럼 이제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이럴 수 있어. 의정부 시장하고 양평 군수가 같이 짜고 있는데 의정부 시장이 딴 일하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양평 군수가 경기도지사한테 도저히 말을 안 듣는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가 의정부 시장한테 너 요즘 바쁘니? 그랬더니 안 바쁜데요? 근데 너 양평 군수랑 같이 안 짠다며? 양평 군수가 그래요? 그럼 이제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해라라고 조정해. 조정에 따라 권고했는데도 안 하면 그때는 직접 조정해버리겠다 해서 조정 신청 제도라는 게 하나 있다만 들어두면 돼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에 니네가 짜서 우리가 협의 심의해서 승인까지 됐다. 그럼 여기서 끝내야 돼요. 꿍 하고 있어야 돼요. 보내야 돼. 송부에서 야 애들한테 공고 열람 시켜라 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기본서에 아마 7페이지 써 있어요. 지금 한 개. 기본서에 7페이지 써 있는데 그 7페이지를 제가 읽으면서 나중에 밑줄 치고 형광펜 하고 할 건데 이거 한번 딱 해놓은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해놓고 난 다음에 기본서 들어가잖아요. 1월, 2월 달에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한숨 소리 들어보세요. 뭐 이런 소리 나올 거야. 근데 내가 밑줄 다 치라고 하기 때문에 환불도 안 돼요. 형광펜 치라고 하는 이유가 환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했는데 웃어야 되는데. 문제 한번 보여줄게. 2020년 올해죠. 10월 31일이면 며칠 전이야 이거. 2주 전이잖아. 2주 전에 공법이 41번부터 80번 문제거든요. 4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풀어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5개 지문 중에 하나는 틀렸고 4개는 맞아요. 그럼 이제 맞는 거는 지워버리고 남는 거 하나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도지사는 아까 시장하고 군수 협의가 안 되잖아요. 아까 무슨 신청한다고 그랬죠? 조정 신청한다고 그랬잖아. 협의가 안 되면.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아니면 도지사한테 짜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정 신청하거나 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협의를 거쳐 요청을 하면 단독으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죠. 맞고. 아까 제가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죠? 국장. 기준은 다 누가 주셔야 돼? 그래서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맞네. 국장이 정한다. 맞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 들어갔어. 광역. 비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그럼 얘는 주민 의견 들을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청회. 그럼 공청회를 할 때 광역 계획권을 단위로 하는 거 맞죠? 단 필요하면 아까 수계로 나눌 수도 있댔잖아. 수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맞고.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직접 그 내용을 본인이 공고하고 열람하는 거예요. 아까 보낸다고 그랬어요? 송부한다고 그랬잖아. 직접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라 송부해서 열람시킨다고 그랬잖아. 틀린 거 몇 번이에요? 4번이네. 답 4번이죠? 아까 꿍 하고 있다고 안 했잖아. 송부한다고 그랬잖아. 자, 5번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아까 무슨 신청? 조정 신청.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맞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네? 4번. 요 4번 동그라미 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4번을 동그라미 못 치고 다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멘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면 42번부터 잘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생판 모르는 문제가 이제 한두 개가 튀어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손이 이제 떨리기 시작해. 중개사법도 어려웠어. 이제부터 이제 긴장이 되니까 등에 땀 찔찔 나기 시작하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꽈락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와요. 근데 마지막에 또 채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어머 어떡하니 이거? 그래서 이번 시험이 특히 그랬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막 껴있고 박스 문제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진 건데 이 문제 질문에서 다 봤던 질문들인데 지금 좀 약간 어렵게 하려고 꼬신 게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국장이 직접 결정 승인하잖아요. 근데 직접 그 내용을 주민들 만나서 국장이 만나서 공람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관련서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송부해서 열람시키는 거를 직접 공고하고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넘기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넘어가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긴장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오히려 너무 쉽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수해서 틀렸을 확률이 더 높아요. 어디 있냐면 페이지 178페이지 봐보실까요? 178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도시계획 등 해가지고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보이죠. 순서 보시면 제일 먼저 인구경제 사유나 조사하는 게 뭐였지?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 국토부 장관 거기 지방의 의견 들었고, 그 다음에 수리권자 보시면은 파란 색깔일 때 오른쪽에 수리권자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면 협의하고 심의한 후에 승인했죠. 맨 밑에 송부 후 공고공람이라 써있던 거 그걸 틀리겠다고. 송부 후 공고공람이잖아요. 1번 항목에 보시면 국장은 승인 후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에게 서류 송부 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직접 공고 열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 지문을 틀리게 했던 거였고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된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큰 관련이 없지만 시험에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오늘 우리 처음 한 거잖아.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도 제일 싫어하는 파트예요. 재밌어 이게? 광역도시 너무 재밌다 이런 사람 없잖아.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일단 오늘 광역도시 계획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계획은 유치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그거 했던 그 방식대로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이거 연습할 건데 광역도시계획부터 해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세 가지 있었잖아요. 얘 비구속이죠. 얘 비구속이죠. 얘는 그럼 얘는 수립일 거고 얘는 수립일 건데 얘는 입안. 얘는 수립 얘는 입안이고 얘는 승인인데 얘는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조사? 기초조사겠죠. 얘는 비구속이니까 공청회 공람. 공청회인데 얘는 공람. 그리고 지방의회죠. 협의, 심의, 승인, 그리고 결정. 공고, 고시 끝. 보여줄게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수립 입안이죠. 입안, 승인, 결정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그리고 주민 의견 들을 때 구속력이 없으니까 공청회. 그리고 얘 의견 제시하러 안 오니까 지방의회. 수립해서 보내죠. 그러면 협의하고 심의. 얘 똑같아. 기초조사 똑같고 기초조사 뭐 하나 달라졌죠? 공람만 달라진 거고 협의고 심의고 승인한 다음에 승인 결정이잖아요. 여기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수립권자, 입안권자 찾으면 돼요. 근데 대상 지역이 여기는 광역계획권이고 여기는 도시라고 써놨잖아요. 도시는 특, 광, 시, 군, 특, 광, 시, 군 똑같은데 얘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시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만 넣으면 돼요. 윗사람한테 승인 결정시 한다가 끝이거든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두고 나중에 빈칸에다가 몇 번 딱 써놓고 나면 1월 달에 이제 딱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 스트레스가 진짜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제 지난달에 했는데 다시 1월 달에 했는데 똑같을 때.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라고. 지금 현재 179페이지 넘기시면 180페이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거기 180페이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뒤로 넘기시면은 3번이 도시군 관리계획일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안 익히는데 저는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보면 읽힐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수리권자가 누구냐, 입안권자가 누구냐 이거 저랑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2번 하고 3번 했을 때 안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하고 3번 했는데 안 되면 그건 제가 책임질게. 이 공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 드릴게 내가. 돼요. 다 되는데 기억이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좀 스물스물해서 좀 없어질 거예요. 그때쯤에 가서 다시 한번 봐서 다시 상기시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번 했다고 다 외워지면 이거는 천재들이에요. 자주 보고 또 반복하고 자주 보고 또 반복하다 보면 되는 거지. 처음 한 번만에 되는 사람 전혀 없으니까 아까 전에 178에서 179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외우겠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고 오늘 한 거는 제가 이거는 프린트하거나 이런 거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시는 거야. 내가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밴드에다가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밴드 들어가서 그냥 자주 보다가 하면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보지 마시고. 칼라 잉크 빼보면 이거 잉크비만 한 몇백만 원 나와요. 네. 아셨죠? 밴드 알아? 밴드? 밴드 알죠? 네. 네이버 밴드라고 있어요. 제가 베이스 하거든요. 진짜인 줄 아네? 어떡하니? 네. 네이버 밴드 가서 공법에 신치면 거기 한 29,000명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방 들어오시면 돼. 내가 오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 거기 화면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되니까 막 외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자주 보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기 이어서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기본계획이니까 광역 한번 한 다음에 기본계획 다시 할 거니까 이번 달에는 좀 약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위주로만 골라서 할게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